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애국 죽창. 자, 요즘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일종 예전에 미국의 메카시즘, 또 전시 애국주의 그와 같은 바람을 누군가가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만 하면은 이른바 토착 왜군이 합리적 얘기만 하면 토착 왜군이 낙인을 찍고 심지어는 특정 기자들 이름을 갖다가 찍어서 보면은 SNS에서 돌리고 그러면 그 기자부로 죽으란 얘기입니다. 아니죠. 어떤 그게 동감하는 사람들이 죽이라고 얘기하는 죽이라고 지시하는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지금 그야말로 백주 대낮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황태순 TV는 애국 죽창 방송으로 계속 나가기로. 에라이. 자, 마침 보니까 어제 아주 뉴스 하나 재밌는 게 하나 떴어요. 뭐 저희 뭐 잘 알고 있는 뭐 동료 예전에 동료 기자였을 겁니다. 그 중앙일보의 전영기 국장이었습니다. 지금 편집국장 지나고 지금은 이제 논설 위한 칼럼니스트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전영기 기자가 7월 15일 날 전영기의 시시각각에서 대법관들이 잘못 기운 첫 단추. 이 저희가 늘 얘기했던 2012년 김능한 대법관을 주심이었던 거죠. 주심이었던 그 당시에 판결, 그다음에 2018년 김명수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이런 판결 때문에 좀 나라가 그야말로 좀 일본하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 있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이른바 사법 자제의 원칙이 원보이스의 원칙이 깨져버린 것이죠. 이 이제 그런 류의 그런 어떤 흐름에서 전영기의 시시각각은 대법관들이 잘못 기운 첫 단추라고 썼는데 문제는 어느 녀석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그야말로 전영기 기자의 얼굴을 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편집을 갖다가 이런 페이크 뉴스를 만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제목을 뭘로 달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싫어한다는 페이크 뉴스.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합법. 한국적 특수성 지나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전영기 기자가 화가 나갖고 그야말로 이것을 갖다 그야말로 혼자서 처음에 추적하기 시작했답니다. 네. 추적해서 그야말로 그걸 찾아서 그야말로 이제 막 서로 이제 SNS로 공방도 벌이면서 들어갔더니 그 녀석이 나중에 알아봤더니 처음 이 기사를 갖다 페이크 뉴스를 만든 기사가 본인이 스스로 실토하기를 민주당 당원이라고 얘기하더래요. 와, 그리고 드루킹이 또 슬슬 준동하기 시작한 거네. 그래서 내가 너 지금 안 내리면 너 당장 이런 고소 고발하고 너 저 사법적 책임 묻겠다. 그러니까 그 녀석은 내렸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또 다른 놈들이 퍼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다 못한 중앙일보가 어제 7월 17일, 그러니까 7월 15일자 전영기 시시각각 나온 지 이틀 만인 중앙일보 법무팀, 즉 변호사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걸 공식적으로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올렸어요. 자, 왜 누가 어떤 녀석이 전영기 기자의 시시각각의 이런 내용을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서 돌렸는데 이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보면 그 두더지들만에 쏙쏙쏙 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마침 이제 전영 기자를 잠깐 봤습니다, 저녁 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갖고 이건 용서하지 마라. 그야말로 이런 페이크 뉴스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갖다 왜곡하면서 중앙일보를 갖다 깨고 앉았고. 가만 놔두면 한 달도 안 돼서 전영기 기자와 그 가족들은 토착 왜구라고 평생 주홍글씨 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마침 어제 7월 17일 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친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꼭 찍어서 현안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하면서 이른바 이와 같은 전시 애국주의 내지는 그런 어떤 메카시즘적 분위기를 갖다가 그야말로 뭐 지시라고나 할까요? 어떤 걸 갖다 뒤에서 부채질한다거나 할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 그 조국이라는 친구가 민정수석인데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 한일 경제전쟁이 벌어졌지만 정말 천우신조로 네. 우리 대통령이 법조인이고 네. 민정수석이 서울법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참 안심이 된다는데 이 친구는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언제 이 친구가 조국이라는 애가 홍보수석도 아닌데 네. 일본 내에서 혐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매국적 제목들 하면서 또 중앙일보, 조선일보를 또 시비를 건 거야. 조국이가. 조국이가 언제 홍보수석으로 옮겼나?
아유, 조국이는요 우리나라 국가 검열상입니다. 뭐 김원봉이 예전에 국가 검열상이었죠. 북한에 보면 실제 예전에 스탈린의 공포 정치 때 수많은 숙청하고 사람을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고 할 때 그걸 총괄 지휘했던 것은 뭐 검찰총장이나 이게 아니에요. 비밀 경찰의 총수인 베리아라고 있습니다. 무서워라. 베리아가 총괄 지시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KGB도 움직이고 검찰도 움직이고 방송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조국은 마치 스탈린의 베리아 같이 지금 문재인의 베리아는 조국입니다. 이거 너무 무서운 표현을 쓰시네. 이거 베리아. 다시. 김원봉. 우리 그 귀지. 지금 민정수석이 검찰, 법원 다 타고 있는데 우리는 애국 죽창. 그런 험한 말을 쓰죠. 우리 아니 지금 뭐 그건 뭐 저희가 이제 농담을 한 거고 이 친구가 또 뭐야 7월 14일 밤에 토요일 밤에 네. 그것도 무슨 뭐 녹두꽃 친구하고 영화를 보고서 뭐 죽창을 가슴에 적의 가슴에 시퍼렇게 쑤셔버리자라는 그런 노래도 올리고 아니 하루에도 SNS를 몇 번을 하는지 진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국은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왜냐니까 그렇죠? 자, 검찰은 이미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죠. 그다음에 법원은 완전 김명수 대법관으로 완전 우리 편이죠. 거기에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기억하실 겁니다. 보면 법관 출신의 법무비서관 두었고 법제처장으로 내보냈고 민변. 근데 민변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니 원래 현직 판사를 갖다가 옷 벗기고 바로 또 보면 법무비서관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비서관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아니 근데 김태우 그 수사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네. 조국이 실무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어떤 경찰, 검찰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혼자 공중에 붕 떠 있다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공중에 떠서 모든 밑에 비서관들, 검찰총장, 대법원장을 총괄 지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KBS, MBC, SBS, 종편, YTN. 네. 저 애국 달고 해야지 또 이것도 또 괜히 애국심 없이 그런다 그럴까 저 애국하는 마음에서 근데 조국 수석 네. 빨리 이거 법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공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은 바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야죠. 아니죠. 그래서 큰 틀에서 방향만 제시하는 겁니다. 조국이가 일부 언론에 대해서 일본 내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이라는 표현을 어디다 대고 매국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이런 나는 임진왜란은 벌어졌는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조국이 그 말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또 고민정에는 뒤질세라 구체적으로 갖다가 A4 한 장 분량에 또 현안 브리핑 자료를 내갖고 조선하고 중앙을 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저 드루킹도 준동을 하고. 준동하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저 새끼들 저 혐한 감정을 일본에 불러키는 나쁜 놈들이니까 죽여라 그러니까 달라드는 거지. 그렇죠. 총 지휘본부. 그리고 근데 난 법대나원 서울법대나원 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하는데 황 대표는 늘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조국이 이것도 바보고 네. 지가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법리적 문제. 자, 2007년에 노무현 정부가 6천억을 들여서 거의 10만 명에 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 우리 정부 예산으로 배상해줬잖아요. 1인당 한 2천만 원인데 네. 지금 2010년 작년 18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일본 제철에다가 1억씩 각 1억씩 주라 그랬으면 2천만 원 받은 사람들도 곱하기 5 해가지고 네. 일본에다 청구를 하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보면은 조국이는 대단히 머리가 좋은 친구입니다. 뭐냐니까 지금 보세요. 이걸 또 외교적으로 풀고 국제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계속 그야말로 한일 전쟁으로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한일 전쟁으로 가면 내년 총선 때 제가 황태수 TV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경제가 안 되고 모든 거 안 되는 것은 모든 책임이 누구 책임이라고? 아베 책임이지. 아베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망치고 경제 망치고 등등등등등등 마침 조금 전에 보니까 또 3년 만에 기준금리 내렸더라고. 돈 풀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몰아가면서 모든 책임은 아베 때문이에요. 제2의 임진왜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조국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순신 뭐 이런 뭐 12척의 배. 이순신 장군을 옆에서 또 시봉했던 그 송일입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고 꼭 좀 뭐 원균 뭐 칠천량에 가서 저 애국입니다 저는. 네. 칠천량 가서 빠뜨려 죽인 원균하고 뭐 그 사람들 선조 그리고 그 임진왜란이 한창인 중에도 말이야 의병장들 데려다 죽이고 지들끼리 당파 싸움에서 뭐 저놈 죽여라 살려라 했던 그 사람들 생각이 나. 자. 지금 전영기 국장이 기사를 참 정확하게 썼다. 이 대법원 판사들이 지금
잘못 단출기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주역이 2012년 판결의 주역이 김능환 대법관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신문인데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했고 엄매 2013년 3월부터는 또 중앙선거위원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이런 사람이 또 국회 청문회 때 이랬어. 나는 대법관 퇴임 후에는 시민 돈 벌지 않고 대형 로펌에 안 가고 시민 법률 봉사를 하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아유, 제가 종편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와이프하고 같이 퇴직금 모아서 24시간 편의점을 해갖고 직접 편의점에서 저 물건 나르고 그랬잖아요. 저 사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면 네. 2013년 3월에 중앙선관위원장 그만뒀으면 저 시민 뭐 봉사 뭐 편의점을 1년은 해야지. 6개월도 안 하고 2013년 9월부터 법무부는 율촌 변호사로 가가지고 더 문제는 이거 내가 그 얘기 더 문제는 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좀 여기 먼저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마치 제가 한 종편할 때 이런 위선적인 인간이 뭐 무슨 제가 애국적인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 그때 보면은 그 뭐 편의점에서 말이지 갖다 뭐 이렇게 뭐 두터운 잠바 입고 뭐 물건 나르고 그렇게 한 서너 달 쇼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간 겁니다. 근데 율촌에서 다뤘던 사건이 뭡니까? 아 진짜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웁니다. 아니 법무부인 갈 생각이었으면은 편의점 가서 쇼해가지고 뭐 또 일간지에 또 이렇게 일러줘가지고 리크해가지고 자기 또 이만하게 났잖아요. 뭐 대법관의 표상. 아이고 종편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그렇게 키우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지는 거니까. 아이고. 자 이게 이 부영의 이 양반이 김능환 네. 건국하는 마음으로 뭐 판결 내려가지고 대한민국 지금 핵폭탄 터뜨린 이 양반이 네. 법무부에 가서 맡은 사건이 뭐냐? 그 부영건설의 네. 민사소송 네. 그리고 이진곤 회장이 형사사건을 맡았는데 네. 법무부인 율촌의 네. 김능환 변호사님께서 예. 이게 본인이 내렸던 2011년 4월에 내렸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건설 허가와 예, 관련된 예, 거에 예. 대한 반대하는 그 변호를 맡은 거야. 자기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내려진 결정에 그렇죠.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변호사로 간 그리고 겁니다. 부영 이중근 씨 지금 뭐 회사 공금 횡령해가지고 감옥 간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돈 되는 거 다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놓고 뭐 국회 청문회에서는 저는 일본에서 대법관이 끝나고 나서 변호사 개업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대법관 끝나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요. 뭐 시민 봉사 활동 지랄 시민 봉사는 그래가지고 지금 법무부인 율촌 가가지고 돈 되는 일을 아무거나 막 다 하는 이런 판사 서울법대 나왔도 이 친구도 서울법대 나온 이 판사 그리고 이 한일 경제전쟁을 정말 잘대로 잘 풀 수 있는 그 교육적 배경도 갖고 있는 조국이는 총칼 들고 싸우자 뭐 죽창 들고 싸우자고 이러고 지랄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어? 제가 이제 5개를 얘기할 테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이 광주에 가서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고 그야말로 전시 애국주의를 갖다 부추기고 바로 그 즈음에서 조국은 녹두꽃이라는 갖고 죽창가를 갖다 불러 제끼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언저리 곧 조금 앞서서는 최재성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자는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김현종이라고 미국 갔다 온 얼굴 노란 미국인 국채 보상 운동 이야기하고 다음에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드디어 이제 금모기 운동을 갖다가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거덜이 나든 말든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깨지든 말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예전에 김정일이가 200만 300만이 굶어 죽어도 그들한테 핵보유 아니 그들한테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너희가 굶어 죽는 건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야. 미국이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야. 미국 제재를 핑계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들은 자, 내가 소득 주도 성장이 우리의 보면 52시간제가 최저임금제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일본 놈들이 그 꼴짜하게 그야말로 이렇게 하고 우리 내부의 조선중앙 등 이른바 그 토착 외구들이 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통이 날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 토착 외구의 뒤에는 누가 있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 뒤에는 누가 있어? 이른바 이승만 박정희로 시작되는 적폐 세력 근대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애국 세력이야. 황태준 TV는 애국 세력. 네. 그래서 우리는 애국 세력입니다.